첫 번째 달려보죠. 잡힐 때까지 훔친다입니다. 자, 늦은 새벽에 포착된 수상한 물체,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두 남성이 한 빌라 쪽으로 저벅저벅. 자, 주차된 차 손잡이를 하나하나 당겨보는데요. 자, 딱 봐도 차 도둑입니다. 그때 바깥쪽 남성이 한 차량을 쭉 이렇게 스캔을 하더니 운전석 문을 엽니다. 자, 그러더니 지금 열었어요. 개봉했습니다. 자, 다른 남성도 조수석 쪽으로 오더니 역시 문을 열고 착석을 하죠. 자, 불을 켜고 나란히 앉아서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자, 이 기자, 차를 훔쳐 타고 가는 건 아니고 차량 내부를 터는 녀석들입니다.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제주의 한 빌라 주차장입니다. 차량 절도 사건인데요. 제보자가 며칠 전에 차량 수납 공간에 뒀던 봉투 속에서 돈이 사라진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1일 새벽 3시쯤에 약한 충격에 의해서 이 블랙박스가 녹화가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두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요. 무선 이어폰, 현금까지 14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다면서 휴대전화만이라도 꼭 되찾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경찰이 저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중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은 생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만 13살 촉법 소년이었고요. 다른 한 명도 또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촉법. 잠깐만, 박 변호사님 안경테가 바뀌었어요. 예, 바꿨습니다. 어떻게? 아니, 이럴 수가. 예, 바꿨습니다. 그 좀 진작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촉법 소년입니다. 13세니까. 그러니까 촉법 소녀 같으니까 이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의문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저지른 범행 자체가 30건, 절도만 3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혔을 때도 끝까지 나 잡힐 때까지 범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경찰이나 또 소년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감이나 심각성을 생각해서 긴급 동행영장을 사실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이거 소환 없이 영장 청구하는 걸 긴급 동행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각이 됐고요. 요건 안 되고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이제 위탁이 됐고요. 1개월간 거기서 이제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가서 이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촉법인 녀석들이 절도만 30건이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얘네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다음 이어가죠. 하늘에서 물폭탄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 위로 갑자기 뭔가가 펑! 예, 물이 줄줄줄줄 저렇게 흘러내리죠.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물풍선이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저렇게 차 지붕을 확 찌그러뜨린 겁니다. 저기가 아파트 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설마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풍선을, 이 운동회 때 일부러 물풍선 터뜨리는데 게임도 하는데 뭘 그걸 갖고 난리야가 아니라 차가 저렇게 박살이 났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게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정도에 찍힌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제보 주신 분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차를 주차해놓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외출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차 안에 전등 있잖아요. 그리고 가림막이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차 안에 있는 내부 전등이 떨어졌지 하고 살펴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위에 차량 지붕까지 굉장히 심하게 저기 쭈그러진 게 보이잖아요. 저 정도까지 이 훼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떨어져 나갔어요. 베란다를 통해서 물풍선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환한 낮 시간입니다. 오후 5시라고 해도 게다가 단지 입구 쪽이고 사람도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을 맞아요. 그럴 시간대였고, 물풍선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자동차가 좀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저기 살짝 글씨가 보이는데 지금 수사 중이고 이 착고에서 범인을 찾고 있다, 이런 그런 종이까지 붙여놨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장난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 비슷한 사건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잡혔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어가죠. 손님 행세하다가 후다닥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평화로운 금은방의 손님 입장. 저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신난 사장님.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입니다. 막 보여주는 그 찰나에 자, 바로 그 손님 알고 봤더니 도둑놈 잽싸게 들고 튑니다. 자, 튀어 심지어 차를 타고 주랭랑을 칩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인근 도로를 저렇게 수색 중에 저 차 아니야? 야 삐요 갓길에 선 차량에 접근해서 바짓단에 숨겨둔 귀금속을 탈탈 털어서 회수를 완료했고 검거도 완료했습니다. 금목걸이를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은팔찌는 차게 됐잖아요. 이 정도면 남는 장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9월 15일 강원 정선의 한 금은방에서 저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요, 손님 행세하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했습니다. 이 업주가 몇 가지를 꺼낸 뒤에 다른 걸 꺼내기 위해서 뒤를 돈 사이에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들고 차를 타고 달아났던 거죠. 신고 접수한 경찰이 추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저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10대였고요. 심지어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몰고 다니던 저 차량도 같은 날 새벽에 강릉 시내에서 훔친 거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바짓단에 숨겨놨습니다. 저 귀금속과 함께 차량도 경찰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넘겼는데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절도 3건 더 저지른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래들이랑 같이 그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서 협박한 혐의까지 포착해서 추가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냥 이건 예정되지 않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차털이하는 그 촉법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 초기에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다시는 저런 일을 안 저지를 텐데 현재의 소년 사법 절차는 초기에 여러 번 겨우 해야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초기에 상습화가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그때 그 시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놀라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짚라인을 타고 활강. 그런데 사람 밑에 달린 저거 뭐? 혹시 저것도 사람? 아니 지금 발끝을 잡은 건지 옷을 잡은 건지 꽤나 안정적인 자세로 짚라인을 타고 있는 줄줄이 사람. 심지어 안전장치 하나 보이지 않는데요. 박 변호사님,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물론 따라하시지도 큰일 않겠지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사진인데요. 아버지, 대체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제목입니다. 아니 왜? 아버지 사진입니다. 진짜. 친구들하고 보다 보니까 아버지 앨범을 봤는데요. 아버지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놀랍습니다. 녹색 상의 아저씨죠. 아저씨는 위에 짚라인을 잡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발 정도 옷을 잡고 같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떤 안전장치나 그물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정말 지금의 어떤 뭐를 사실 뭐 잘한다면서 유튜브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저렇게 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지만요. 아버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라는 게 저 제목입니다. 두 분 중에 누가 아버님이시죠? 아마 제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 생각에 녹색 상의가 그래도 아버지가 아닐까. 아버지가 설마 밑에서 저렇게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 좋습니다.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노래방 꼬마 도둑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노래방을 습격한 황당한 도둑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 노래방 아닙니다. 자, 잠시 후 계산대에 들어가 있는 저 아이 열쇠를 찾아서 여기저기 뒤적뒤적. 자, 지금 뭘 열었어요. 지금 뭘 열고 돈을 꺼내는 것 같아요. 자, 현금을 챙기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야? 계산대 쪽으로 가는군요. 지금 여기저기 막 열쇠를 찾고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뭔가를 챙겨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혹시 저 노래방의 사장님 아들일까요? 엄마가 현금 수거해 오랬어요 라고 했다면 엄마 일을 돕는 착한 학생 미담이겠지만 얘는 도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송파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고요. 여기는 오전 중에 무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안에 현금 바구니 놓고 계좌번호를 비치해놔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3, 4개월 전부터 오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업주가 무료로 매장 내에 있는 게임기도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오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현금 바구니라든지 현금 교환기 액수가 안 맞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주 오던 이 학생이 너무 익숙하게 계산대에 들어가서 열쇠를 꺼내서 현금 교환기 여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동네 다른 학생들에게 수소문해서 저 학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저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런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 진짜 오늘 무슨 10대 범죄 특집도 아니고 말이죠. 자, 교수님, 그런데 이 노래방 사장님 선처를 하기로 하셨다네요. 뭐 노래방 사장님이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선의를 뭐 악용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저렇게 이제 남의 돈에 손을 댔잖아요. 예. 그럼 벌써 6개월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부모님들이 개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돈을 물어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배상할 여유가 없으니까 법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전혀 이제 사죄하고 보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결국 이제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가게 주인께서 선처해달라 해가지고서는 아마도 처벌은 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어린 아이를 보호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얘네들은 상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나온 그 소년범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하여 좀 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유, 난 돈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예.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매운맛 시월드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네요. 네, 이 남편과 비교하면서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남편이랑 3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이 친정 부모님이 계속 좀 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을 하신 겁니다. 어허. 그래서 결국 결혼식 날 혼주석 중에 어머니 자리는 비워두고 진행을 해야 했는데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인 사연자에게 우리 아들 정말 괜찮지 않니? 너는 남편 너무 잘 만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남편은 서울 4년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너는 지방 4년제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지 않냐? 이런 비교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어머니만 만나면 주눅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문제 또 집 명의 문제까지 얽혔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3억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이제 부부가 모은 돈을 못해서 이 3억 3천으로 신혼집 마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절약할 겸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말 드릴 때는 별말 안 하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며느리한테 연락이 오셔서는 공동 명의만은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놨던 겁니다. 수시로 깎아내리는 말 하면서 공동 명의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에게 서운하고 또 속상한 며느리 누가 더 공감되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줘 그냥. 얘 지은애미야, 우리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결혼해준 것만, 허락해준 것만 해도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 직전에 사돈 어른들 니들 이혼하면서 너도 물론 곤란했겠지만 우리도 망신 개망신이었다.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아파트 공동명의 3억을 줬는데 공동명의? 아이고 우리 지열이는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지열아 이놈아 동그라미. 아 제가 너무 좀 얄밉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쁜 사람 같아요. 예? 너무 나빠 보여요.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판단을 나빠요. 해주세요. 너무 나빠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일단 저 입 안 삐뚤어졌고요. 물론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만 학벌로 깎아내려 직장으로 깎아내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 것도 저도 소갈이 하면서 내내 참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원 많이 해주신 거 알지만 제가 아파트 욕심내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 아끼겠다고 지열 씨랑 얘기해서 결정한 겁니다. X. 자, 지열 씨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혹시 이 부분을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돈 지원해 준 걸 가지고 마련한 아파트인데 공동명의 해놓으면 그 지금 며느리는 돈도 내지도 않는데 며느리 걸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아파트는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돌려놨다고 해서 며느리가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그걸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된다고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명의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예쁘게 해주세요. 며느리한테. 예, 일단 안심하셔라. 자, 교수님.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을 아마 저 시어머니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물론 시어머님이 좀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며느님이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게 그렇게 좀 험한 뭐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가슴이 아프죠. 안 그래도 친정에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되 며느리도 그 시어머님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모으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아드님한테 집 사주느라고 정말 뭐 재산의 반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는데 그 큰 돈을 이렇게 뚝 띄워주신 데는 그만큼 아드님과 며느님이 잘 사시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어머님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수정 교수님 시어머니시다 보니까 자, 박 변호사. 공동명의 부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으니 빼버리고요. 이제 발언 부분입니다. 발언이 상당히 신박해 보입니다. 가장 나쁜 발언이 이제 비교, 차별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나쁜 부분이에요.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너는 결혼 잘했으면 얘는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게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존경도 아니에요. 존중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말씀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군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대구의 이 여사님은 어떠십니까? 절대 안 하죠. 진짜. 아예 말을 안 하세요. 며느리한테. 하긴 하시는데. 잠깐만, 그건 아니고. 잠깐만, 그거 되게 문제 많은데. 이런 얘기 할 바에는 고부간의 대화가 없어. 아니요.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바에는 할 말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좋고요. 근데 가족분들은 이제 공동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신돌성님, 3억 주면 공동명의는 안 되죠 하셨고요. 강우일님, 3억이면 다 내준 건데 무시는 무시고 다른 문제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하는 부분에서는 또 대동간결, 이거 잘못했다 의견 주셨는데요. 김종성님, 잘나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제발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하셨고요. 담비맘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세요. 장미이법님, 남편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